자, 먼저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문제입니다. 직선의 방정식은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한 점과 방향 벡터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쵸? 바로 읽어가면서 풀어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점들, 직선상에 있는 점들을 우리는 x, 상상을 하세요. x, y, z라는 점들이 있는데 이 점들은 내가 원하는 점들은 여기서부터의 기울기 마이너스 3 y 마이너스 2 z 플러스 1 뭡니까?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가는 벡터입니다. 이 벡터가 누구랑 평행하다? 주어진 방향 벡터 1, 마이너스 3, 2에 평행하다. 벡터끼리 평행하다면 각 성분의 비가 일정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 벡터가 처음에 만들었던 이 벡터가 평행하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두 점이 주어졌을 때입니다. 역시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한 점과 기울기가 필요합니다. 뭐부터 확인해 주셔야 됩니까?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것은 두 점을 아니까 이 직선의 방향 벡터를 알 수가 있네요. 여기서부터 이리로 가볼까요? 어떻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향 벡터를 먼저 구해줍니다. 방향 벡터가 1에서 이 x축으로 한 칸 갈 때 y축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4만큼 가고 그 다음에 z축으로 얼만큼? 3만큼 가는구나. 쉽게 말해서 이 직선의 기울기가 1대 마이너스 4대 3이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쵸? 이 상태에서 이제 풀면 되죠. 한 점은 얘를 쓰든 상관없습니다. 답이 조금 풀이하고 다르게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구하는 점 x, y, z가 있는데 1, 0, 마이너스 2에서부터 x, y, z까지 가는 벡터는 x, 1, y, 0, z 플러스 2입니다. 이 벡터가 누구랑 평행하다? 얘랑 평행하다. 어떻게? 분의 1 나누기 4 분의 3이 어떻다? 같더라. b가 같더라.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21번도 한 점을 지나고 방향 벡터가 주어졌잖아요. 곧장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됩니까? 처음 풀었던 것처럼 x, y, z가 내가 원하는 직선에 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벡터는 x, 3, y, 2, z 플러스 3. 공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게 뭔지 생각하세요.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가는 벡터입니다. 생각하세요. 연습 안 되면 활용 문제에서 대단히 곤란해집니다. 방향 벡터 2, 3, 5하고 평행하다. 그냥 말을 옮겨 쓴다는 기분으로 해주면은 간단하게 답이 나오겠습니다. 자, 22번은 평면을 구하는 겁니다. 평면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한 점과 법선 벡터가 주어지면 평면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공식을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을 생각해 가면서 내가 지금 적고 있는 식이 뭘 표현하는가 생각을 하면서 이 점하고 같은 평면에 있는 점들, 우리가 원하는 점들을 x, y, z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게 상상이 됩니까? 이 점이 2, 0, 마이너스 1이 있고 내가 원하는 점들 x, y, z는 모두 여기 있다. 자, 이 평면상에 있는 모든 벡터를 만듭시다. 벡터가 어떻게 생겼어요? x, 2 그리고 y, 0 z 플러스 1. 이게 뭐다? 이게 이 점에서 우리가 원하는 점 x, y, z까지 가는 벡터입니다. 이 평면상의 벡터입니다. 모든 벡터들. 이놈들은 누구랑 수직이다? 이놈이랑 수직이라고요? 벡터끼리 수직? 어떻게? 내적이 0입니다. 내적 만드세요. 얘 곱하기 얘 2, 3, 그리고 1 해서 다 더하면은 내적이 0이다. 이렇게 정리되네요. 정리하면은 2x 더하기 3y 그리고 플러스 z 마이너스 4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3 이퀄 0 이렇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평면의 방정식을 구하려면은 한 점과 뭐만 있습니다. 법선 벡터만 있으면 되는. 법선 벡터만 있으면 된다는 거 기억했습니다. 그렇죠? 법선 벡터를 찾아야 되거든. 23번 x, y, z
이 점에서 내가 원하는 점들까지 가는 벡터가 누구랑 이 직선과 수직이라고요. 그럼 이 직선의 뭘 찾아야 돼요? 방향 벡터를 찾으면 될 겁니다. 이 직선의 방향 벡터가 이 평면의 뭐다? 법선 벡터가 될 겁니다. 굳이 법선 벡터라는 거 찾을 필요도 없이 그냥 이 직선하고 이 평면이 우리가 구하려는 평면이 수직이다. 알고 있으면 되죠?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 즉 방향 벡터를 찾아봅시다. 좀 숫자가 이상하네요. 6으로 나눠봅시다. x 플러스 1 나누기 3 얘는 y 나누기 6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얼마? 마이너스 6으로 세변을 다 6으로 나눈 겁니다. 얘는 2분의 z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했더니 이 직선의 방향 벡터가 어때요? 방향 벡터가 3, 마이너스 6, 2구나. 이놈하고 내가 구하는 평면상에서의 벡터가 수직이다 이거죠. 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점에서 이 점까지 내가 원하는 점까지의 벡터 x 마이너스 3 y 플러스 4 그리고 z 마이너스 2 하고 이게 벡터입니다. 그쵸? 내가 원하는 평면상에 있는 벡터 요놈하고의 내적이 마이너스 6 그리고 플러스 2가 어떻다? 0이다. 수직이다는 내적이 0이다. 정리해주면 되겠네요. 3x 마이너스 6y 플러스 2z 마이너스 9고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4니까 어이구 숫자 그래요. 마이너스 9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4는 28 얼마예요? 저는 계산이 싫습니다. 7 37 마이너스 37 이렇게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여기 중요한 문제지요. 세 점을 지나는 평면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자, 그냥 직선의 방정식과 평면의 방정식을 간단하게 구하는 법은 봤는데 실제로 이 방정식들을 실제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계산상의 혹은 연산상의 테크닉이 필요합니다. 기억해둬야 될 것들이 있지요. 자, 평면에서부터 보겠습니다. 평면에서 세 점이 있단 말이야. 그치? 세 점이 있는데 세 점만 가지고는 우리가 뭘 못 구한다? 법선 벡터를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법선 벡터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게 아주 중요한 기술이 될 겁니다. 자,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평면이 있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상상하지 마. 1, 1,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1, 2, 0 그리고 마이너스 2, 1, 4가 있는데 이 평면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뭘 구해야 돼? 법선 벡터를 구해야 될 것인데 자, 법선 벡터를 어떻게 구하느냐 이겁니다. 잘 봐요. 법선 벡터를 A, B, C로 잡을 수 있지 않느냐. 미지수가 3개이지만 그치? 그러면은 이 벡터 구해가지고 이 벡터하고 수직 내적 0 이 벡터 구해가지고 수직 내적 0 이 벡터 구해가지고 수직 내적 0 하면 A, B, C 연립방정식으로 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기술 테크닉이 들어가죠. 그쵸? A, B, C 하니까 문자가 3개잖아. 그런데 법선 벡터, 방향 벡터의 중요한 특징이 뭐지 압니까? 숫자의 크기가 상관없다는 거예요. 숫자의 크기가. 무슨 말이냐. 상대적 비만 중요한 겁니다. 상대적 비만 중요하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잘 기억해두세요. 참고. 봐요. 어떤 법선 벡터가 2대 4대 4라고 하나, 1대 2대 2라고 하나, 같다 다르다 같다는 겁니다. 그렇죠? 각각의 B만 따질 거기 때문에 그러면 A, B, C라고 하지 말고 이런 문자가 생겨야 되니까 귀찮잖아. 그렇지? 아무거나 한 놈을 1로 잡아도 똑같아 이겁니다. 1로 잡아도 똑같다. 얘를 봐요. 얘를 이렇게 잡으면 안 되냐고요. 얘를 2대 2분의 1대 제가 잘못했네요. 쏘리. 얘를 1로 잡으면 1대 얼마? 2분의 1 이렇게 잡으면 똑같다고요. B만 똑같기 때문에 분수가 나오든 안 나오든. 그래서 아무거나 한 놈을 1로 잡읍시다. 저는 결론서 제일 앞에 거 1, B, C 이렇게 잡을 수 있다. 법선 벡터를 이렇게 잡고 푸는 게 좀 빨리 푸는 비결이더라 이거죠. 요거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 법선 벡터를 구해봅시다.
이 점에서 이 점까지 벡터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어때요? 어떤 벡터를 해도 돼요? x축으로 얼만큼 같다?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얼만큼 같다? 1만큼, z축으로 1만큼 같습니다. 이 벡터와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벡터는 어떻다? 수직이다. 뭐? 내적형이랍니다. 그렇죠? 1번씩. 1번씩. 두 개 곱하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더라? 0이다. 내적. 2번씩. 다른 것도 하나만 해볼까요? 이 법선 벡터는 이 벡터하고도 수직이잖아요. 벡터 만들어. 그렇지? 두 점만 알면 벡터 만들어집니다. 어떻게 돼요? 요 벡터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여기서 일로 가려면은 얼마? 가려면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갖고 y축으로 안 갖고 z축으로 얼만큼? 5만큼 같네. 이 벡터와 이 벡터가 어떻다? 내적이 0이랍니다. 자 적어볼게요. 이 벡터와 이 벡터가 수직이다.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3 그리고 더하기 0 더하기 5c가 0. 자 구해보면 법선 벡터가 보여집니다. c는 얼마? c는 넘기니까 5분의 3. c가 5분의 3이니까 여기에 5분의 3이니까 b가 얼마예요? 5분의 7입니까? b는 5분의 7. 그래서 우리가 법선 벡터를 구했다 이겁니다. 법선 벡터에 어떻게 된다고요? bc를 다 구했으니까 이렇게 1대 5분의 7대 5분의 3 분수 안 좋아하니까 이렇게 마무리해주면 되죠. 다 5를 곱하면 5대 7대 3 이게 법선 벡터입니다. 그렇죠? 법선 벡터 구했고 법선 벡터 알고 우리는 이제 이 평면의 방정식은 어떻게 한다? 아무 점이나 한 점 기준을 잡읍시다. 이걸로 잡을까요? 이 점 기준에서 우리가 원하는 x, y, z까지의 벡터를 찾고 x 마이너스 플러스 1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2 그리고 z 이게 뭐 이 점에서 우리가 원하는 x, y, z 이 평면상의 임의의 점까지의 벡터가 우리가 구한 법선 벡터와 내적을 걸었을 때 뭐가 나와야 된다? 0 나온다. 자 이렇게 풀면 되겠다. 따라서 정리하면 5x 플러스 7y 플러스 3z는 잘 보이죠? 그 다음에 5 마이너스 14 5 마이너스 14니까 마이너스 9 이퀄 0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이 문제 중요합니다. 뭐 생각할 걸 많이 만들어줍니다. 생각해야 될 게 많다. 뭐냐면은 특히 수능 문제나 이런 데서 응용 문제에서 쓰기 가장 좋은 기술. 법선 벡터나 방향 벡터를 구해야 된다면은 미지수를 A, B, C 세 개로 잡지 않고 아무거나 한 놈을 1로 잡고 두 개의 미지수만 구하면 된다. 어떻게? 연립방정식 두 개만 만들면 되는 겁니다. 1, B, C라는 방향 벡터하고 평면상에서 나오는 어떤 벡터, 아무 벡터나 두 개만 잡아가지고 어떻게? 내적이 0이라고 하면은 두 개의 연립방정식을 1차 연립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잘 기억해 주세요. 이 벡터 문제들은 활용 문제에서 뭐 복잡한 공식들을 외우고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이 달락달락 끊어진 부분. 내가 법선 벡터나 방향 벡터를 구해야겠다. 어떻게? 미지수 한 개만 잡으면 된다. 미지수 두 개만 잡으면 된다. 세 개 잡지 말자. 이런 요령들. 조금 이따가 직선에서 쓰는 요령들. 직선상의 점을 잡는 요령들. 요것들을 익히고 활용하는 게 실제 응용 문제를 푸는 가장 기본이 될 것입니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위치관계에 대한 얘기네요. 그쵸? 여기 중요합니다. 결국 앞쪽에 개념 정리를 했던 거 다 여러분 데서 써먹으려고 했던 거니까 관심 가져주시고. 아이고, 저는 밤마다 이거 녹화하려니까 정말 지치네요. 네, 목소리가 좀 가라앉아도 좀 이해해 주세요. 네 문제만 버티면 이제 벡터 개념 정리가 끝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힘내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쉽습니다. 그쵸? 중요한 문제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중요한 문제죠. 다 중요한 문제인데, 어려운 문제 많지 않으니까 힘내서 해봅시다. 이 직선과 이 직선 사이에 이루는 각도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벡터 내적할 때 좀 많이 했습니다. 그쵸?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도. 그 직선의 벡터와 다른 직선의 벡터를 구해가지고 두 벡터 사이의 각도를 구하면 될 겁니다. 벡터 사이의 각도 어떻게 구했는지 기억납니까? 내적에서 공부했습니다. 그쵸? 벡터의
크기 그리고 내적이 있으면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다. 요거 기억 다시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사실 안 쓰고 싶은데 참 난감하죠, 그쵸? 네, 얼마나 잘 까먹던지. 대략 이렇습니다. 벡터 두 개의 크기 밑에 깔고 성벡터니까 내적 집어넣으면 코사인 세타 두 벡터 사이의 각도의 코사인 값이 튀어나옵니다. 알고 있으면 되죠? 자, 그래서 다른 거 읽지 않습니다. 그쵸? 이 직선의 방향 벡터 Z 이거 좀 이상하게 생겼는데 내가 읽기 힘든데 이렇게 합시다. 마이너스 1에 Z 마이너스 1입니다. 그쵸? 이 직선의 방향 벡터만 구합니다. 방향 벡터 D1이라고 합시다. 이 아래점 쓰는 거 싫어하는데 그냥 뭐 써도 문제는 없죠. 그쵸? 마이너스 1 4 마이너스 1 얘의 방향 벡터 D2 구해봅시다. D2가 어떻게? 아이고 얘도 좀 싫은데 이렇게 x 빼기 4 나누기 마이너스 1 어떻게? 이렇게 되네요.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두 벡터 사이의 각도를 구하면 됩니다. 어떻게? 코사인 세타는 자, 이 벡터의 크기 깝니다. 1, 16, 1 루트 얼마? 18 곱하기 루트 1, 4, 4 아이고 이거 좀 9 맞습니까? 제곱 더해가지고 밑에 놓으면 크기가 나옵니다. 그쵸? 그 다음에 두 벡터 사이의 내적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1 두 개 곱하면은 8 두 개 곱하면은 2 됐네요. 9 루트 2분의 계산했더니 얼마? 9 루트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2 루트 2를 구하라는 것은 코사인 세타가 얼마? 세타가 얼마다? 45도이다. 좀 다른 말로 얼마? 4분의 파이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26번과 27번은 평면과 평면 사이의 각도 문제인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 평면 두 개를 옆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이런 평면 A가 있고 이런 평면 B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평면과 평면 사이에 이루는 각도 우리가 어떻게 따지냐고. 평면의 기울기 우리가 잘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쵸? 평면의 특징을 규정하는 건 뭐였다? 법선 벡터였습니다. 봐요. 알파에 대한 법선 벡터를 꺾고 베타에 대한 법선 벡터를 꺼봅시다. 됐죠? 맞습니까? 그럼 봐봐. 요 각과 요 각. 자, 이 법선 벡터와 이 법선 벡터의 각을, 그치? 두 개를 더하면 몇 도가 된다? 180도가 돼야 됩니다. 맞습니까? 무슨 개소리냐고요? 사각형이잖아, 그치? 사각형이 내가 배합은 몇 도? 360도. 90도 먹었잖아, 그치? 두 개 합치면 몇 도? 180도, 그치? 180도가 돼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법선과 법선이 이루는 각도를 구하면은 180도에서 요거 빼주면은 요 놈의 각이 나오겠네. 그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더 중요한 거. 중요한 거? 또 다른 거. 봐요. 두 직선이든 두 평면이든 직선이 이루는 각도가 몇 개예요? 두 개입니다. 어떻게? 이쪽 각도가 있고 이쪽 각도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봐요. 평면 A와 평면 B가 있다. 그리고 법선이 두 개가 있는데 봐요. 이 각도하고 이 각도하고 이 각도하고 더하면 몇 도? 180도. 그치? 그렇다면은 요 각도와 요 각도를 더해도 180도 어때요? 요 각도와 요 각도가 같습니다. 그쵸?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도는 뭐랑 같다? 법선과 법선으로 생각해 주면 됩니다. 법선과 법선으로 생각해 준다. 요걸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평면과 평면 사이의 각도 법선과 법선으로 생각해 줍니다. 알고 풀면은 26번, 27번 간단하겠습니다. 26번은 이렇게 풀리네요. 자, 이 평면의 법선 벡터가 2, k, 마이너스 3입니다. 이 평면의 법선 벡터가 k, 1, 4입니다. 두 개가 수직이라고요. 법선과 법선도 수직이겠네요. 내적이 어떻게 해야 된다? 0이다. 내적 구합시다. x값 길이 곱하니까 2k 플러스 k 마이너스 12가 0 따라서 3k 마이너스 12가 0 k는 얼마?
4 간단하게 구해주는 거. 그쵸?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평면과 평면 사이의 각을 구하라고요. 뭘 구한다? 법선과 법선 사이의 각도를 구하면 됩니다. 그쵸? 네. 이놈의 법선 벡터 구해봅시다. 2, 1, 마이너스 1입니다. 이놈의 법선 벡터 구해봅시다. 얼마? 1, 2, 1입니다. 아, 이걸 법선 벡터 1과 법선 벡터 2. 두 개 사이의 각도 어떻게 구한다? 성분 벡터 두 개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아, 두 사이의 각도는 두 벡터 사이의 각도의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쵸? 요놈의 크기 2의 제곱, 1의 제곱, 1의 제곱이니까 루트 얼마? 411, 6. 요놈의 크기 얼마? 411, 1, 4, 4니까 6. 두 개의 내적 어떻게? 2 더하기 2 마이너스 1 해서 얼마? 루트 6, 왜 이래요? 6분의 얼마? 6분의 3 얼마? 2분의 1. 코사인이 2분의 1이 되려면은 세타는 얼마여야 된다? 지치네요. 60도입니까? 네. 3분의 8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가 좀 중요하고 또 복잡하네요. 기본 문제들을 몇 개를 뺐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이 문제에서 다 봐야겠네요. 자, 중요한 기술이니까 조금 천천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보세요. 직선과 직선이 있다고 하는데 이 직선이 어떻게 있냐면 서로 꼬임 위치에 있다고 합니다. 꼬임 위치에. 두 직선 사이의 최단 거리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중요한 기술이 있습니다. 이 직선, 이걸 1번 직선, 이걸 2번 직선이라고 합시다. 1번 직선에 있는 수많은 점들이 있을 거고 2번 직선에 있는 수많은 점들이 있을 건데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생 지랄을 하겠네요. 그렇죠? 언제가 제일 짧으냐고요. 언제가 제일 짧으냐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때가 제일 짧습니다. 이 직선에 대해서도 수직이고 밑에 직선에 대해서도 2번 직선에 대해서도 수직일 때가 제일 짧습니다. 이거 먼저 확인해 두시고 이렇게 봅시다. 자, 그러면은 어느 점에서 어느 점까지 갈 때 둘 다 수직 조건이 만족하느냐 이거죠. 그쵸? 이걸 찾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오죠. 중요한 기술. 이 직선상에 수많은 점들이 있는데 그 점들은 이 식을 만족시킬 겁니다. 그렇죠? 이 식을 만족시킬 건데 A, B, C라고 쓴다?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직선상의 임의의 점을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자, 연립방정식이죠. 그렇죠? 전체의 값을 뭐라고 할까요? P로 둡시다. 그러면은 X도 P를 이용해서 표시할 수 있고 Y도 P를 이용해서 표시할 수 있고 Z도 P를 이용해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뭐 봐봐. 1 위의 직선 1번 위의 점은 우리가 이런 좌표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X는 P 더하기 2다. 그치? P 더하기 2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쵸? 그럼 Y는 2P 빼기 1이다. 요거 두 개 비교해보면 되는 거죠. Z는 얼마? Z는 얼마? 1 빼기 P이다. 이거 Z라고 쓰지 않죠? 그쵸? 1 빼기 P이다. 1 빼기 P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면 2번 직선의 점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얘를 Q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직선 2번 위의 점 어떻게 됩니까? X는 2Q 더하기 1입니다. 2Q 더하기 1. 그 다음에 Y는 Q 더하기 2. 이거 두 개 보면 되죠. 그쵸? Z는 Q 빼기 1입니다. 지금 이게 뭐다? 각각이 표현하는 거 보세요. 요 위에 있는 점이 이거, 요 밑에 있는 점이 이거.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언제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최단거리가 되냐면은 이 점과 이 점을 이은 벡터, 이 두 점 사이를 이은 벡터가 이놈에도 수직이고 이놈에도 수직이면 되죠. 네, 이걸 이용해서 찾습니다. 잘 봐요. 두 점 사이를 이은 벡터를 만듭니다. 벡터 식으로 만들어 볼까요? 두 점 사이의 벡터는 밑에 속에 거 뺍시다. 2Q 빼기 P 빼기 1, 그 다음에 어떻게? Q 빼기 2P 더하기 3, Q
더하기 P 빼기 2 밑에서 위에 거 뺀 겁니다. 그렇죠?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이게 나타내는 게 어떤 벡터입니다.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가는 벡터. 이 벡터가 누구와 누구하고 수직이다. 누구와 누구하고 수직이다. 이 직선하고도 수직, 이 직선하고도 수직. 그럼 이 직선의 방향 벡터가 뭐? 지금 하시다시피 방향 벡터 뭐예요? 방향 벡터가 1, 2, 마이너스 1이네요. 요거하고 요게 수직입니다. 그럼 연립해서 만들어봐. 두 벡터가 수직이다. 내적이 어떻게 된다? 내적이 0이다. 자, 그러면은 내적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두 개 곱하면 되죠. 2q 마이너스 p 마이너스 1 더하기 2q 마이너스 4p 더하기 6 마이너스 q 마이너스 p 더하기 2 이퀄 0. 요놈과 요놈의 내적이 0이다. 같은 방법으로 이 직선하고도 수직이어야 됐죠. 이 직선의 이관 직선의 방향 벡터가 2, 1, 1이네요. 자, 요놈과 요놈의 내적이 0이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4q 그 다음에 4q 마이너스 2p 마이너스 2 더하기 q 마이너스 2p 더하기 3 더하기 q 플러스 p 마이너스 2 이퀄 0입니다. 이 두 개를 풀면 p와 q를 구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렇죠? 한번 구해봅시다. 정리해서 구해보면은 여러분들 천천히 해보세요. 저는 조금 날림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산 틀리면 욕하지 마세요. 3q 네, 대충 해보면은 P가 3분의 5 나오고 Q가 1 나온다고 합니다. P가 3분의 5, Q가 1.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1분 편집하겠습니다. 그래서 넣고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뭐였냐면은 요게 이거였습니다. 그쵸? 이 직선과 이 직선 위에 임의의 점과 임의의 점 사이의 벡터. 자, 이 벡터가 언제 P가 3분의 5이고 Q가 1일 때 이 벡터가 이 직선하고도 수직이라고 합니다. 그쵸? 어떤 벡터? 그러면은 그때가 최단 거리가 되겠구나. 그러면 그때의 벡터의 크기를 구해주면 된다. 그치? 마무리 집어넣고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3분의 5를 넣으니까 이렇게 되나요? Q에 1 넣으니까 2 마이너스 3분의 5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3분의 10. 그 다음에 플러스 3. 그 다음에 1 플러스 3분의 5 마이너스 2니까 이 벡터 찾아주면은 3분의 8 3분의 8입니까? 3분의 마이너스 3분의 5 3분의 3 3분의 2 칸마 이 벡터가 3분의 9니까 3분의 12 3분의 2 그 다음에 계산해주면은 3분의 6 3분의 2 이게 우리가 구하는 벡터네요. 그쵸? 뭐하다? 이 벡터가 마이너스 3분의 2 3분의 2 3분의 2가 이게 1번 직선하고도 수직이고 2번 직선하고도 수직이더라. 그래서 이 벡터의 크기만 보여주면 이 직선과 이 직선 사이의 최대한 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벡터의 크기 9분의 4 더하기 9분의 4 더하기 9분의 4의 루트. 이게 이 벡터의 크기입니다. 그렇죠? 정리해 주시면 칠판이 좀 지저분해졌네요. 그렇죠? 칠판이 지저분해졌는데 일부 편집하겠습니다. 3분의 4, 4, 4, 10입니까? 그쵸? 4, 3, 12, 2루트 3.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3분의 2루트 3. 이렇게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쪽의 계산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세히 쳐다보실 필요는 없고, 중요한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요거 잘 기억해서요. 봤어요. 풀이 방법만 기억하는 겁니다. 그쵸? 왜냐면은 이제 뒤쪽까지 다 계산하는 건 여러분이 모의고사 시험장에서 그냥 풀다 보면은 그냥 이거 찾아야 되는구나 연립방정식으로 풀면 간단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찾을 수 있다. 찾아야 한다라는 걸 기억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면 중요합니다. 2y 플러스 1 이퀄 어떻게? 1 마이너스 z라는 어떤 직선 위에 한 점을, 임의의 점을 한 문자로 표시해야죠. 어떻게? 이퀄 p 혹은 k, y 뭐 아무거나 원하는 문자 좋아요. 이거라고 놓으면은 이 직선 위에 한 점을 우리는 요렇게 보면은 p 플러스 2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 보면은 2p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 보면 1 마이너스 p 이렇게 직선 위에 한 점을 임의의 문자 하나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 이거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나머지 활용 문제 하면서 연습하시겠습니다.